자, 1학년 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벌써 우리 기말고사를 준비하게 되었네요. 자, 오늘은 원래 기말고사 전에는 사실 여러분들 보통 나도 그렇지만 1시간 정도 이렇게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좀 부족한 걸 채울 수 있는 시간을 주는데, 이번에 1학년들은 오프라인이 아니라 온라인 수업이라서 그럴 시간을 조금 주지를 못하게 되었네요. 그래서 그렇지 않더라도 여러분들 뭐 다 잘 알아서 준비를 잘 하겠지만, 마지막 수업 기말고사를 앞두고 마지막 수업 우리 부족한 부분을 조금 채워 나가는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하게 어려운 내용은 하는 건 아니고, 수업 시간에 했는 것 중에 여러분 오프라인 때 가끔 몇몇 친구들이 질문을 한 내용 가지고 정리를 하고 51페이지 문제도 한번 풀어보고 하는 것으로 마치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주로 다뤄야 될 것이 이온결합, 그죠? 그 다음에 공유결합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다뤄보는 시간들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온결합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가장 많은 게, 그죠? 뭐 가지고 설명을 많이 하죠? 보통 NaCl, 염화나트륨 가지고 설명을 많이 하죠. 자, 주기율표에 찾아보면 나트륨은 원자 번호가 11번입니다. 그 얘기는 첫 번째 껍질에 2개까지 들어가고 두 번째 껍질에 8개 들어가게 되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껍질에 하나가 들어가게 되는데, 18쪽과 같은 전자 배치, 마지막 껍질을 다 채우는 전자 배치를 가지기 위해서는 세 번째 껍질을 없애는 게 더 쉽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한 개가 사라지면 일가의 양이온이 되겠죠. 자, 염화이온 같은 경우는 원자 번호가 염소는 17번이죠. 그래서 Cl이 있고 17번이니까 첫 번째 껍질에 2개, 두 번째 껍질에 8개가 되고 세 번째 껍질에 7개가 있게 되는데, 여기에서 원래 있었던 전자 1개가 이쪽으로 갔다 그러면 7 플러스 1, 총 8개가 되겠죠. 그래서 일가의 음이온이 되게 되면 우리가 이 둘 사이에 정전기적 인력, 양이온과 음이온 사이에 정전기적 인력에 의해서 결합되는 방식이 이온결합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또 다른 예를 몇 가지 더 살펴보는 것으로 정리를 할게요. 자, 첫 번째 예는 뭐 교과서에 있습니다만은 CaCl2 같은 경우, 자, 이온결합에서 이 숫자 1은 생략됐고 이거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존재 비율이라고 그랬죠. 자, 그러면 칼슘 같은 경우는 원자 번호가 아마 20번일 거예요. 그래서 Ca 첫 번째 껍질에 2개, 두 번째 껍질에 8개, 세 번째 껍질도 8개, 그럼 18개죠? 네 번째 껍질이 몇 개? 2개, 20개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네 번째 껍질에서 6개 받는 것보다 2개를 잃는 것이 더 좋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우리는 몇 가 양이온이 되냐면 2개를 잃었기 때문에 2가 양이온이 될 겁니다. 근데 이 칼슘이 염소하고 결합을 하죠. 염소는 금방 말했다시피 몇 조 원소냐면 17조 원소고, 첫 번째 껍질에 2개, 두 번째 껍질에 8개, 세 번째 껍질에 7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칼슘은 안정된 이온을 가지기 위해서 이가 양이온이 되기 때문에 둘 중에 한 개의 전자가 이동하게 되죠. 그러면 나머지 하나를 뭐 할 수 있다는 거죠? 또 다른 염화 이온을 만드는데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칼슘 이온 하나가 염화 이온 2개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1대2의 비율을 가지게 되고 화학식은 CaCl2가 되는 겁니다. 자, 또 다른 예를 한번 살펴보면 우리가 AlCl3라는 염화 알루미늄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알루미늄은 13족 원소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마지막 껍질에 원자과 전자가 3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3개를 잃어서 몇 가 양이온이 된다? 그렇죠. 5개를 얻는 것보다 3개를 잃는 것이 더 편하기 때문에 3가 양이온이 됩니다. 그 다음에 염소는 염화이온이 될 때 17쪽이기 때문에 원자과 전자가 7개,
하나만 얻으면 되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친구 같은 경우는 몇 개의 전자를 잃는다. 알루미늄은 알루미늄 이온이 되기 위해서 3개의 전자를 잃는데 얘는 어떻다는 거죠? 한 개의 전자를 얻으면 일가 음이온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몇 개 있다는 거죠. 총 3개까지 할 수가 있다. 이온을 만들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알루미늄 하나가 이온이 되면서 염소를 염화이온으로 만드는데 3개까지 만들 수 있으니까 비율이 1대3이죠. 그래서 화학식이 어떻게 되느냐? Al 하나당 염소가 3개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뭐 해볼까요? 하나만 더 해봅시다. MgO 산화마그네슘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이제 마그네슘 있는데 마그네슘 같은 경우는 주기율표 찾아보면 2족 원소죠. 그래서 원자과 전자가 2개, 마지막 껍질에 2개. 그러면 마지막 껍질을 안정화시키기 위해, 즉 가득 채우기 위해서는 6개를 얻거나 2개를 잃거나, 그러면 뭘 선택한다? 그렇죠. 2개를 잃는 걸 선택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마그네슘과 결합할 게 산소죠. 자, 산소는 몇 족 원소냐면 16족 원소. 원자과 전자가 6개. 그러면 2개를 얻거나 6개를 얻어야 되는데 당연히 2개를 얻는 걸 선택하겠죠. 그래서 마그네슘이 뭐가 될 때, 그죠? 마그네슘 이온이 될 때 몇 개의 전자가 나온다? 그렇죠? 2개의 전자가 나오게 되고, 산소가 산화이온이 되기 위해서는 마지막 껍질 6개 있으니까 뭐 해야 됩니까? 2개를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2개의 내놓은 전자가 요게 쓰였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그러면 마그네슘 하나당 산소 하나가 반응하니까 얘로 생긴 이온 결합 물질의 화학식은 마그네슘 하나, 산소 하나의 비율로 만날 테니까 MgO 1대1로 적어주면 된다는 얘기죠. 알겠습니까? 이렇게 하면 모든 이온 결합 물질을 다 만들 수 있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높아심에서 한마디 하자면 마지막 껍질에 전자가 몇 개 있느냐, 즉 18쪽을 제외하고 1쪽부터 17쪽까지, 그죠? 1쪽부터 17쪽까지 마지막 껍질에 있는 전자수, 원자과 전자수는 몇 개냐면 족번호 끝자리하고 똑같다. 그래서 마그네슘을 찾아보면 2족이니까 2개, 알루미늄을 찾아보면 13족이니까 3개.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전자수대로 껍질을 그리지 않더라도 우리가 얼마든지 찾아낼 수 있다. 적응만 하면 그렇게 어렵지 않다라는 걸 강조해주고 싶습니다. 자, 이온결합은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보고요. 자, 그러면 우리는 공유결합에 대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유결합 같은 경우는 우리가 예를 많이 드는 것이 사실 뭐가 있었죠? 물 많이 예로 들었었는데 지금 교과서에 없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N2라는 공기 속에 있는 질소기체를 한번 만들어 볼까요? 자, 그럼 아까 얘기했다시피 질소는 그죠? 어떻게 됩니까? 몇 족 원소죠? 그렇죠. 위에 찾아보면 15족 원소예요. 15족 원소라는 것은 마지막 껍질에 몇 개? 5개. 그러면 5개를 잃는 것보다는 3개를 얻는 것이 더 낫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또 지금 교과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껍질을 그려보면 원자 번호가 7번이기 때문에 첫 번째 껍질에 2개, 두 번째 껍질에 몇 개가 있습니까? 5개가 있고, 여기에서 몇 개를 더 얻어서, 그렇죠, 3개를 더 얻어서 안정된 전자 배치를 가지기 때문에 질소가 이온일 때는 삼가 은이온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면 또 다른 질소가 만나게 되면, 예를 들어서 또 다른 질소가 전자 3개를 얻어서 삼가 음이온이 되면 어떻습니까? 얘네들은 서로 무슨 힘이 생기지? 반발력이 생기죠. 그래서 결합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질소가 만날 때, 즉 비금속과 비금속이 만날 때는 이온이 되어서 만나면, 즉 이온 결합의 방식을 취하게 되면 반발력이 생겨서 만날 수가 없다고 해서 우리는 이온으로 바뀌어서 결합하는 것이 아니라 공유라는 방법을 사용한다 그랬죠. 자, 그럼 다시 공유를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질소 입장 같은 경우는 뭐냐면 자기가 가진 원자과 전자 5개 중에서 뭘 한다는 얘기죠? 5개가 있으니까
안정되게 살기 위해서는 몇 개가 더 필요하다? 3개가 더 필요하다. 그런데 이온결합이면 3개를 어디선가 가져오고 빼앗겠지만 공유결합이니까 뭐냐면 3개가 필요하면 나도 3개를 내놓아야 된다. 그래서 3개를 다른 질소와 다른 놈과 결합하기 위해서 내놓습니다. 그럼 남은 건 몇 개가 되겠어요? 2개가 되겠죠. 그죠? 그러면 또 다른 옆에 있는 질소도 마찬가지겠죠. 3개씩을 공유를 하게 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8개인 것처럼 자기도 8개인 것처럼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질소와 질소가 만날 때는 질소 2개만 만나면 전부 다 8개인 것처럼 살 수 있기 때문에 화학식은 N2가 돼버리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물질인 뭐를 한번 해볼까요? 메테인을 한번 해볼까요? 메테인. 자, 탄소는 14족 원소니까 뭐라고 외치는 친구냐면 4개 줄 사람 나도 4개 내놓을게 라고 하죠. 그럼 탄소 입장에서는 4개를 내놓았으니까 공유, 부족한, 자기가 얻어야 되는 개수만큼 똑같은 수만큼 내놓는 거죠. 4개를 얻기 위해서는 4개를 내놓아야 되는데 이 4개를 얻을 때 한꺼번에 얻을 수도 있지만 따로 얻을 수도 있는데 문제는 짝을 이루는 수소가 어떻다라는 거지? 원자과 전자가 1개고 자기는 하나만 더 얻으면 안정해지죠. 그러니까 수소는 뭐냐면 이렇게 외치는 친구라는 거죠. 1개 줄 사람 나도 1개 내놓을게. 수소는 한꺼번에 여러 개를 내놓지 못해요. 공유결합을 하기 위해서 1개밖에 못 내놓는 겁니다. 자, 반면에 그와 결합하는 메테인이 되기 위해서 그와 결합하는 탄소 같은 경우는 몇 개를 받아야 되죠? 자기가 4개를 얻어야 되니까 4개를 내놓고, 즉 4개를 받아야 되죠. 근데 상대인 수소는 1개밖에 못 준다면 1개 받는 걸 몇 번 하면 된다? 4번 하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탄소 주변으로 4군데에서 수소와 뭐를 하기 위해서 공유결합을 하기 위해서 내놓았습니다. 그러면 수소, 그래서 수소, 그래서 수소, 그래서 수소와 결합하게 되면 수소는 2개인 것처럼 살 수 있게 되고 그 다음에 탄소는 8개인 것처럼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탄소와 수소만 만났을 때 이루어진 물질은 CH4, 메테인, 이렇게 탄소 하나당 수소 4개가 되는 겁니다. 하나 더 해볼까요? 이산화탄소 한번 해볼까요? 이산화탄소는 CO2죠. 이산화탄소는 탄소와 산소가 만나서 만들어진 공유결합 물질입니다. 그러면 탄소란 놈은 몇 개? 원자과 전자가 4개이기 때문에 뭘 한다? 4개 줄 사람 나도 4개 내놓을게 라고 외치는 거죠. 근데 산소 같은 경우는 몇 조 원소죠? 16조 원소죠. 그러니까 원자과 전자가 6개가 있고 몇 개가 부족하다? 안정하게 살기 위해서는 그렇지 2개가 부족하다. 그래서 산소는 뭐라고 외치냐면 2개 줄 사람 나도 2개 내놓을게. 그러면 탄소 입장에서 살펴보면 이렇게 외치고 있죠. 4개 줄 사람 나도 4개 내놓을게 라고 외치고 있는데 저쪽에 산소가 몇 개까지 줄 수 있다고? 저쪽 산소는 2개까지 나는 내놓을 수 있어 라고 외치니까 탄소 입장에서 그렇다면 산소 2명만 만나면 되겠구나. 그래서 왼쪽 산소와 만나기 위해서 2개 내놓고 오른쪽으로 다시 산소와 만나기 위해서 2개를 이렇게 세트로 내놓는 겁니다. 그러면 산소 입장에서는 자기가 가진 6개 중에 2개를 당연히 내놓는다 그랬으니까 탄소와 공유한 데 내놓고 4개가 남았죠? 그래서 이렇게 그리면 됩니다. 뭐 1학년들이니까 이걸 그리는 것에 너무 연연할 필요는 없는데 중요한 건 이거라는 거죠. 탄소는 4개가 필요한데 산소는 2개 줄 수 있대. 그렇다면 탄소 입장에선 산소 몇 개가 만나면 된다? 2개가 만나면 된다. 말 알면 탄소 하나에 산소 몇 개? 2개가 만나는구나. 그래서 이산화탄소가 만들어지는구나. 자, 다시 복습을 해보면 메테인 같은 경우는 탄소는 4개의 추가로 전자, 안정해지기 위해서 4개의 전자가 필요한데 저쪽에서 수소라는 놈이 난 1개 줄 수 있어 라고 외친다면 수소 몇 명과, 그렇죠? 4명과 만나면 되는 거죠. 그래서 CH4가 되는 겁니다. 다시 거꾸로 가가지고 N2를 생각하면 이런 거죠. 질소는 3개 줄 사람 나도 3개 내놓을까요? 그런데 반대편에서 또 다르게 자기하고 똑같이 생긴 질소가 나 3개 줄 수 있어 라고 외치고 있다면 한 번끼리 만나면 되는 거죠. 그래서 한 번만 만나면 되듯이 3개씩 주고받기를 한 번만 하면 되는 거니까 그때 화학식은
N2가 되는 겁니다. 산소 같은 경우는 6개니까 2개를 필요로 하겠죠. 그래서 산소는 뭐라고 했죠? 2개 줄 사람 나도 2개 내놓을게. 근데 옆에 있는 산소도 나 2개 줄 수 있어 라고 외친다면 1대1로 만나면 되는 거죠. 그래서 O2가 되는 거예요. 자, 물 같은 경우는 산소는 2개 줄 사람 이라고 외치는데 산소는 나 1개 줄 수 있다 라고 외친다면 몇 번 하면 되는 거죠? 2번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산소 하나당 수소 2개, 수소 2개당 산소 1개. 그래서 화학식이 물은 H2O가 됐던 겁니다. 그래서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조건들을 잘 생각해 보면 화학식 찾는 거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 않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지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이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사실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고 자꾸 비슷한 물질들을 연습만 해본다면 쉽게 할 수 있으리라 선생님은 믿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51페이지 문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시간에 따라서 수업을 한 반도 있고 하지 않은 반도 있는데 마지막으로 우리가 정리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할게요. 자, 원소가 화학결합을 형성하는 까닭은 어떻게 된다고? 마지막 껍질을 가득 채웠을 때 안정해지기 때문이죠. 그러면 마지막 껍질을 가득 채우고 있는 원소들이 주기율표에서 있었죠. 그게 몇 조 원소냐면 18조 원소와 같이 안정된 전자 배치를 이루는 성질 때문이다. 안정된 전자 배치는 마지막 껍질에 전자를 가득 채워진 배치, 전자 배치를 가질 때 우리가 안정된 전자 배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염화나트륨 NaCl과 같이 양이온 하나를 잃으면 안정해지죠. 음이온 하나를 얻으면 안정해지기 때문에 몇 대 몇으로 만나면 돼? 1대 1로 만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중성원자가 전자를 잃으면 양이온이 되고, 그죠? 전자를 얻으면 음이온이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산소는 O2고 염소는 Cl2, 물은 H2O 등과 같이 주로 비금속 원소끼리 전자를 뭐하면서 공유하면서 형성되는 화학결합은 당연히 공유결합이겠죠. 자, 각 염소 원자는 몇 조 원소죠? 그렇죠. 17조 원소죠. 그럼 뭐라고 외친다? 얘는 17개가 가지고 있고 17쪽이니까 조건의 끝자리 7, 7개를 가지고 있죠. 1개 줄 사람 나도 1개 내놓을게. 근데 옆에 염소도 나 1개 줄 수 있어. 네가 1개 내놓는다며 이라고 외치면 1대1로 만나면 되겠죠. 그래서 1개씩만 필요하니까 Cl2가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각 염소 원자과 전자를 1개씩 공유하면서 결합을 형성하여 마치 원자의 가장 바깥 전자 껍질 전자가 8개처럼 되는 구조, 결합 방식이죠. 다음은 몇 가지 원소의 전자 배치를 나타내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리튬, 자, 칼슘, 산소라고 되어 있죠. 위의 원소가 생성할 수 있는 이온결합 물질의 화학식을 쓰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 이온결합 물질이란 것은 공유결합 물질 마찬가지로 이온결합 화합물이라는 것은 금속과 그렇죠, 비금속이 만나는 화합물이고, 공유결합 물질은 비금속끼리 만나는 우리 화합물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럼 주기율표 찾아보면, 그죠? 리튬 찾아보면 조금 일족일 거예요. 일족은 뭐 특별한 일이 없으면 수소를 제외하고는, 그죠? 금속이었죠. 얘는 금속입니다. 그 다음에 주기율표가 이렇잖아요. 그죠? 이렇게 생겼을 때, 우리가 대부분 어떻게, 요렇게 경계를 해서 여기에 속하는 것들이 뭐라고 그랬죠? 금속이고 여기에 속하는 애들이 비금속이었죠. 18쪽은 제외하지만, 그래서 리튬은 여기 있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금속, 칼슘, 금속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주기율표에서. 칼슘 같은 경우는 2족이죠. 2족은 여기 있는 애들인데 전부 다 사실상 거의 금속이죠. 1족은 수소를 제외하고 금속이라고 생각해 주면 됩니다. 산소는 여기 있었겠죠. 그죠? 산소는 비금속이 되겠네요.
그래서 이온결합 물질은 금속과 비금속이 만나는 거니까 두 가지가 가능하겠네요. 얘가 가능하고 이렇게가 가능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리튬 같은 경우는 금속이니까 양이온으로 바뀌겠죠. 근데 원자과 전자가 한 개니까 요거를 이르면 일가 양이온이 될 겁니다. 반면에 칼슘도 금속이니까 양이온으로 바뀌게 되는데 원자과 전자가 두 개죠. 그래서 이 두 개를 이루면 양이온이 되기 때문에 이가 양이온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가 양이온. 반면에 산소는 비금속이니까 뭐가 된다? 얘는 이온결합 물질한테 음이온이 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음이온이 되는데 원자과 전자가 6개니까 몇 개 부족해? 2개 부족하지? 그래서 2개의 전자를 얻어서 이가 음이온이 될 거예요. 자, 그럼 생각해 봅시다. 이 친구와 이 친구가 만날 때는 얘는 전자를 하나를 내놓을 수 있는 애인데 산소는 이온이 되기 위해서 전자를 2개를 필요로 하죠. 그럼 리튬이 2개가 필요로 한다는 뜻이니까 비율이 얘 2개당 얘 하나. 그래서 리튬 2O 이렇게 적으면 되고 이름은 산화 리튬이 됩니다. 얘를 살펴보면 칼슘과 산소가 만날 때는 칼슘은 2개의 전자를 내놓고 산소는 2개의 전자를 얻어야 돼요. 각각 안정된 양이온과 음이온이 되기 위해서. 그럼 2개 딱 맞죠? 한 개 한 개씩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얘는 한 개 한 개니까 CaO가 되는 거죠. 그래서 1번 답은 그죠? 뭐 여기도 적었지만 산화 리튬, 산화 칼슘이 됩니다. 이거는 이름이 산화 칼슘. 그 다음에 두 번째, 위의 원소가 생성할 수 있는 공유결합 물질의 화학식을 쓰라고 그랬는데, 공유결합은 뭐라고 하죠? 비금속과 비금속면 나는 게 산소뿐이죠. 여기 공유결합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비금속이 하나밖에 없죠. 그죠? 그러면 산소는 6개이기 때문에 몇 개? 2개 줄 사람 나도 2개 내놓을게 라고 외치는데 옆에도 산소밖에 없잖아. 그러면 똑같이 2개를 줄 수 있다라고 외치고 있기 때문에 2명만 만나면 끝나겠죠? 그래서 화학식은 O2가 되는 겁니다. 우리 앞에서 공유결합에서 설명을 책에도 잘 나와 있지만, 자,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번 살펴볼게요. 다음은 화학결합으로 형성된 여러가지 물질이다. 물, 수소 비금속, 산소 비금속이니까 공유결합 물질이 되겠죠. 자, 산소 OO가 만난 거니까 똑같이 비금속끼리 만난 거죠. 역시 공유결합으로 만들어진 물질입니다. 반면에 염화나트륨은 금속과 비금속이 만났으니까 이거는 이온결합 물질이죠. 자, 그러면 첫 번째 이온결합 물질과 그 다음에 이온결합 물질과 그 다음에 공유결합 물질 구분하시오. 그래서 공유결합 물질 빨간색으로 했고 이온결합 물질 파란색으로 썼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들이 금속과 비금속으로 결합했느냐 아니면 비금속끼리 결합했느냐 이것만 찾으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고체 상태에서 전기전도성 있는 물질을 고르시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이온결합 물질의 특징이 뭐라습니까? 고체일 때는 전류가 흐르지 않다가 수용액이나 액체 상태에서는 전류가 흐르는 것이 이온결합 물질의 특징이었죠. 고체는 흐르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공유결합 물질 같은 경우는 고체일 때 전류가 흐르지 않고 그 다음에 수용액이나 그리고 액체에서도 특별하지 않는 이상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가 일반적인 특징이죠. 그래서 고체도 전류가 흐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2번에서 고체 상태에서 전기전도성 있는 물질은 없다라고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수용액 상태에서 전기전도성이 있는 걸 골라라고 했죠. 수용액 상태. 자, 수용액 상태에서 전기전도성이 없습니다. 공유결합 물질은. 반대로 이온결합 물질은 수용액 상태에서 전기전도성이 있죠. 그래서 이온결합 물질인 뭐가 NaCl, 염화나트륨이 다 라고 얘기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51페이지 문제까지 다 정리를 해봤는데 선생님이 짧게 한다라고 했지만 생각보다는 여러분들이 자꾸 반복 연습을 해주게 되면 사실 그렇게 어렵지 않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개인적으로 부탁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너무 겁먹을 필요 없다 라는 말을 꼭 해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말고사 준비를 잘 해서 통합과에서 화학 파트 여러분들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바라겠습니다. 열심히 준비해서 통합과뿐만 아니라 다른 과목에서도 좋은 결과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수고했습니다.